어르신은 매일 어떤 물을 드시나요? 변기 위에 맺힌 아침 소변 거품이 5분, 10분째 그대로 남아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럴 거야 하고 넘기기 쉽지만 그 거품은 신장이 보내는 작은 조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째 신장과 대사질환을 진료해온 내과 의사 닥터 고요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과 가족 여러분께 평생의 습관이 된 마시는 것 하나를 바꾸는 일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하겠습니다. 시작은 단순합니다. 지금 손에 든 컵 속의 액체가 소금, 나트륨, 칼륨, 인산염, 당 가운데 무엇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부터 묻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4가지 숫자가 혈압과 부종, 심장 리듬, 뼈 건강, 그리고 신장의 여과 능력에 직결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약속은 3가지입니다. 첫째, 헷갈리지 않도록 모든 음료를 별표, 초록, 노랑, 빨강, 삼색 신호등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초록은 매일 마셔도 신장에 무리가 적은 것, 노랑은 가끔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것, 빨강은 되도록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라벨을 펼쳐 10초 만에 읽는 법을 익힙니다. 1회 제공량의 나트륨 밀리그램, 파스페이트, 포스포릭 애시드 표기, 총당 또는 당류, 질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간단한 루틴으로 달고 짠 유혹을 향과 산미, 온도와 식감으로 대체하는 실전 수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위 4가지 지표가 왜 중요한지 쉬운 기전으로 설명하고 아침 거품이 오래가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언제, 얼마의 원칙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초기에야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지만 진행된 만성콩팥병이나 투석 단계에서는 총수분과 나트륨 당을 함께 조절해 갈증, 과음 부종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차니까 건강할 것이라 믿고 짠 광천수, 자연식이니 괜찮다며 진한 과일 스무디, 콜라 에너지 음료를 번갈아 드십니다. 맛은 곧 보상으로 기억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신장은 조용히 대가를 치릅니다. 나트륨은 물을 붙잡아 혈압을 올리고, 칼륨은 쌓이면 심장박동을 흔들며, 인산염은 진행된 단계에서 뼈와 혈관을 갉아먹듯 부담을 키웁니다. 당은 또 다른 문을 엽니다. 더 많은 갈증과 더 많은 마심, 곧 더 큰 체의 과부하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첫 30에서 60초는 별표, 와우 오른쪽 화살표 외 별표로 설계했습니다. 눈앞에 거품이라는 시각적 신호, 와우로 시작해 왜 이 4가지 숫자가 여러분의 컵 속에 숨어 있는지 왜를 풀어갑니다. 무엇보다 저는 금지 목록만 읽어주는 의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동정은 위로가 되고 대안은 변화가 됩니다. 단 음료를 끊으라고 말하는 대신 무가당 보리차 허브차 미지근한 물로 맛의 기대치를 천천히 낮추는 요령을 드리고 짠 국물 대신 건더기와 향신료로 만족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거품을 확인하는 작은 관찰 루틴을 더해 변화가 눈에 보이도록 돕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포가 아니라 예방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한 모금이 신장을 지키는 첫 처방이 되도록 닥터 고요가 옆에서 끝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컵을 바꿉시다. 진료실에서 제게 가장 또렷이 남은 분이 있습니다. 일흔셋 김빈원 어르신은 천연은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하루 2병의 고나트륨 광천수를 드시고 식사 때마다 짭짤한 국물을 힘나는 맛이라며 남김없이 비우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 신장에도 좋겠지요? 하고 웃으시던 그날, 어르신의 발목은 양말 자국이 깊게 파였고 손가락 반지 사이로 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침 첫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을 때가 있어요. 대충 10분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오후가 되면 신발이 답답해진다고도 하셨지요.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컵 속 숫자 4가지, 나트륨, 칼륨, 인산염, 당, 이 우리 몸에서 어떤 물의 흐름을 바꾸는지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렸습니다. 왜 광천수인데요? 미네랄이 많아서 좋은 줄 알았죠. 어르신의 말처럼 그 믿음은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높은 물은 혈관 속 물을 붙잡아 두어 혈압을 밀어 올리고 부종을 부릅니다. 게다가 김치찌개, 멸치 육수, 미역국 같은 국물 문화가 겹치면 하루 총나트륨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짠맛이 입에 익으면 단맛도 덩달아 당기지요. 어르신은 오후마다 달달한 아이스티를 한 잔씩 추가로 드셨는데 당은 갈증을 더 자극해 더 자주, 더 많이 마시게 만듭니다. 이렇게 짠맛 단맛 갈증 과음이 고리를 이루면 신장은 늘 무거운 배낭을 맨 등산가처럼 숨이 가빠집니다. 아침 병기 가장자리의 끈끈한 거품은 그 무거운 하루가 밤새워 여과되지 못했음을 조용히 알려주던 신호였습니다. 저는 금지를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어르신의 물을 저나트륨, 생수와 미지근한 물, 무가당 보리차 허브차로 바꾸었습니다. 맛이 밍밍해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걸 알기에 향과 온도를 먼저 바꿨습니다. 따뜻한 컵과 은은한 허브향은 뇌의 보상 스위치를 달래줍니다. 식탁에서는 국물은 절반만, 건더기 위주, 원칙을 세우고 라벨 10초 읽기 루틴 1. 나트륨 밀리그램, 회 2. 파스페이트, 포스포릭 애시드 3. 총당 또는 당류, 을 함께 연습했습니다. 달콤함은 레몬 한 조각, 짠맛의 빈자리는 마늘, 후추, 식초, 허브로 부엌의 향신료 서랍을 여는 순간 어르신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물의 양은 어르신의 체중, 부종, 혈압, 아침 체중 변동을 보며 개인화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별표, 맞게 별표입니다. 아침에는 거품 체크를 일과에 붙였고 오후엔 체중과 발목 사진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첫 주가 고비였습니다. 맛이 안 살아. 그때 저는 배우자분께 부탁드렸습니다. 50%의 변화만 먼저, 국물 절반, 라벨 확인, 오후 단 음료 하루 걸러 한 번. 둘째 주부터 발목은 덜 팼고 저녁 신발이 덜 조여왔습니다. 네 번째 주, 계단이 좀 가벼워요. 어르신의 말은 짧았지만 표정은 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누군가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어르신, 지금 내 컵 속 숫자는 무엇입니까? 천연이라는 말, 차니까 건강하다는 느낌, 그 모든 선입견의 안경을 한번 벗어보시지요. 물이라는 같은 단어 안에도 신장을 돕는 길과 신장을 지치게 하는 길이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르신은 매일 어떤 물을 드십니까? 그 답을 바꾸는 순간 신장의 하루도 달라집니다. 많이 마실수록 좋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오해입니다. 물병을 크게 들이켜는 습관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많이의 내용과 맥락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같은 300ml라도 맑은 물과 짠 국물, 달달한 아이스티는 몸 안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나트륨이 섞인 액체는 혈관 속 물을 붙잡아 혈압과 부종을 밀어올리고 당이 많은 액체는 갈증을 자극해 더 자주, 더 많이 마시게 하며 결국 체액 과부하를 키웁니다. 반대로 무가당 물차는 체액 균형을 돕지만 밤늦게 한꺼번에 마시면 야간요와 숙면 방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빈원 어르신께도 양보다 질과 타이밍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단계에 따라 원칙 역시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거나 신장 기능이 비교적 보존된 분들은 지나친 갈증을 참고 버티기보다 조금씩 자주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해 식사 약 복용 전후로 소량씩 나누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단, 어르신은 갈증 신호가 무뎌지기 쉬우니 소변색, 연한 밀집색을 목표, 오후 체중, 아침 대비 급증 여부, 발목 자국을 지표로 삼으십시오. 여기에 짠 국물 단 음료를 줄이면 같은 총액이라도 체내 체액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많이가 아니라 별표, 맞게 별표로 바꾸는 첫걸음이지요. 진행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변량이 줄고 부종 혈압 변동이 잦다면 물을 억지로 늘리기보다 총수분과 나트륨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물을 늘리면 묽어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문제는 물키는 대상이 물인지
붙잡고 있는 주범이 나트륨인지입니다. 염분이 계속 들어오면 늘린 물이 오히려 더 머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한 잔의 물이 언제 무엇과 함께 들어가는지가 핵심입니다. 짜거나 단 음식 음료와 동행한 물은 갈증과 체액을 동시에 키울 수 있으니 싱거운 식사 플러스 무가당 따뜻한 물에 짝을 지어주십시오. 또한 과일 수분 많은 음식, 수박, 국탕, 위수분도 총량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투석 중이거나 의사가 하루 허용 수분을 정해준 분들은 숫자를 지키는 일이 치료의 일부입니다. 이때는 물뿐 아니라 얼음, 커피, 우유, 젤리, 수분 많은 과일까지 모두 액체로 셉니다. 갈증 관리에는 입을 적시는 작은 얼음, 레몬 조각의 산미, 무가당 허브차의 향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짠 라면 국물, 탄산 에너지 음료, 달달한 카페 음료는 입과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갈증과 음료 섭취를 가속하니 피하십시오. 조금만 이 반복되면 어느새 체중이 오르고 발목이 타이트해지며 밤잠이 깨집니다. 밤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저녁 9에서 10시 이후에는 벌컥 마시는 습관을 줄이고 따뜻한 물 한두 모금으로 입안을 적히는 수준에서 멈추십시오. 이렇게 해야 새벽의 여과 리듬을 도울 수 있고 아침의 거품 체크도 더 정확해집니다. 덧붙여 3일만 수분 일지를 써보십시오. 마신 시간 종류 양, 그 뒤에 소변색 체중 발목 자국을 적으면 본인의 패턴이 선명히 보입니다. 그 순간 만이라는 막연함은 사라지고 내 신장에 맞는 분할 선택 타이밍이라는 설계도가 손에 남습니다. 저는 늘 같은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떤 시간에 어떤 잔으로 무엇을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그 답이 바뀌는 만큼 신장은 가벼워집니다. 컵 속 숫자 4가지가 몸 안의 물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저는 현미경 대신 주방의 장면으로 설명합니다. 나트륨은 소금을 뿌린 오이처럼 물을 끌어당겨 표면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혈관도 같습니다. 짠 국물 고나트륨 광천수 간이 센 반찬과 함께 들어온 나트륨은 혈관 속 물을 붙잡아 혈액량과 혈압을 올리고 그 압력은 신장의 미세 여과막을 밀어붙입니다. 처음엔 많이 거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상태가 길어지면 사구체가 지치고 두꺼워지며 단백질이 새기 쉬운 구조로 변합니다. 발목 자국이 깊게 남고 저녁 신발이 답답해지는 부종은 그 결과의 바깥 표정일 뿐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묽어지지 않나요? 하고 묻는 분들께 저는 되묻습니다. 무엇을 많이 마시는지, 그리고 그 물이 소금과 동행하는지를요. 짠맛과 함께 들어온 물은 더 오래, 더 무겁게 머뭅니다. 칼륨은 전류의 스위치입니다. 근육과 신경, 특히 심장 리듬이 칼륨의 농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작은 과잉도 피곤한 심장에 불규칙한 리듬을 번쩍 켜게 합니다. 자연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진한 과일 스무디, 코코넛 워터, 별표 저염 소금, 염화칼륨 함유, 별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특히 에이스 억제제, ARB,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은 칼륨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손발이 묵직함, 힘 빠짐, 입술 주변의 저림, 이유 없는 두근거림은 몸이 보내는 작은 깜빡이입니다. 별표인, 인산염, 별표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속 페달입니다. 콜라류 가공음료에 들어가는 포스포릭 애시드, 인산염은 몸에서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인이 쌓이며 별표 부갑상선 호르몬, PTH, 별표 FGF23 이 치솟아 뼈에서 미네랄을 끌어내고 혈관 벽에는 석회화가 서서히 그늘을 들입니다. 우유도 인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다만 가공음료의 인산염은 첨가 형태라 흡수율이 높고 한 병에 들어간 양이 생각보다 큽니다. 보이는 달콤함보다 보이지 않는 인산염이 더 거칠게 몸을 몰아붙이는 순간이 많다는 뜻이지요. 당은 갈증의 증폭기입니다. 달콤한 음료는 혀를 즉시 만족시키지만 혈당을 급히 올려 다시 갈증을 부릅니다.
당이 높은 액체는 삼투 성질로 세포 밖으로 물을 끌어내 목을 더 마르게 하고,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소변으로 당이 새며 삼투성 이뇨를 만들어 밤잠을 자주 깨우게 합니다. 한 잔의 달콤함이 두 잔의 목마름을 부른다. 이 말은 의학적 사실에 가까운 생활의 격언입니다. 더 마시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곧 더 마시게 되고 총수분은 쌓이며 부종과 혈압은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짠맛은 물을 붙잡고 단맛은 물을 부르고 칼륨은 심장의 리듬을 흔들며 인산염은 뼈와 혈관을 갉아 신장을 옥죄입니다. 컵을 고르는 순간은 취향이 아니라 생리학의 선택입니다. 저는 다음 장면에서 이 네 가지 기전을 손쉽게 실천으로 옮기는 음료 3색 신호등을 바로 펼치겠습니다. 초록은 매일의 안전지대, 노랑은 상황별 허용, 빨강은 피해야 할 함정, 주방과 마트, 진료실을 하나의 길로 잇는 지도입니다. 오늘 어르신의 컵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제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제 약속드렸던 음료 3색 신호등을 펼치겠습니다. 복잡한 영양학 대신 별표, 매일 가끔 피함, 별표로 단순화해 주방과 마트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별표 초록, 매일 오케이, 별표입니다. 정수한 물, 생수, 미지근한 물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무가당 보리차, 무카페인 허브차, 루이보스 페퍼민트 등 무가당 옥수수 수염차를 더하십시오. 향과 온도로 만족을 높이되 당이나 소금은 제로에 가깝게 유지합니다. 레몬 조각 한 점의 산미, 따뜻한 컵의 촉감은 혀가 찾던 보상을 대신해 줍니다. 맛이 심심하다는 말이 처음엔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버티면 혀의 기대치가 내려가고 신장은 가벼워집니다. 초기 단계 어르신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작은 잔을 나누어 드시는 분할 루틴이 좋습니다. 단, 진행기라면 총량은 다음 파트의 개인화 지표로 조정하겠습니다. 별표 노랑, 가끔 상황에 따라 별표입니다. 블랙커피는 무가당 무시럽 조건에서 하루 1에서 2잔 정도를 허용합니다. 카페인은 이뇨를 일으킬 수 있어 늦은 오후 이후는 피하십시오. 녹차도 무가당이라면 소용량으로 가능하나 카페인이 있어 취침 6시간 전에는 중단을 권합니다. 저나트륨 스파클링 워터는 갈증입 심심함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향 첨가, 제로 설탕, 제품으로 고르되 라벨의 나트륨 밀리그램, 회를 확인하십시오. 우유 플레인 요거트는 영양상 장점이 있으나 인칼륨이 있어 별표 소용량, 100에서 150ml, 별표로. 식사와 함께 드시되 총액의 포함에 계산합니다. 별표 전해질 음료, 저당형, 별표는 탈수, 구토, 설사 등 특정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쓰고 평상시 갈증 해소용으로 루틴화하지 마십시오. 노랑을 초록으로 수합하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블랙커피가 당기면 허브차 플러스 따뜻함, 스파클링이 그립다면 무향 탄산수 플러스 레몬즙으로 만족을 옮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빨강, 피암, 별표입니다. 고나트륨 광천수는 천연이라는 말로 의장하지만 신장에는 무거운 배낭을 지웁니다. 라면, 찌개, 국물, 짭짤한 탕은 음료가 아님에도 액체로 몸에 들어와 나트륨 폭탄이 됩니다. 콜라 에너지 음료는 당, 카페인, 인산의 3중 타격을, 가당 아이스티 주스 음료는 당갈증, 과음의 고리를 강화합니다. 코코넛 워터, 진한 과일 스무디는 칼륨 부담이 커 진행기 CKD 약물, 아세이, ARB, 칼륨 보존 이뇨제, 복용자에겐 특히 위험합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 가 습관으로 굳어지는 순간 체중이 오르고 양말 자국이 깊어지며 새벽에 끈끈한 거품이 자주 보이게 됩니다. 빨강을 끊는 가장 쉬운 시작은 집에서 빨강을 치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손도 덜 갑니다. 이 신호등을 라벨 숫자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생활 기준으로 나트륨 50mg, 회 이하는 초록, 50에서 150mg은 노랑, 150mg 이상이면 빨강에 가깝다고 보십시오. 총당 0g은 초록, 5에서 8g은 노랑, 소용량 가끔,
10g 이상은 빨강에 가깝습니다. 파스페이트, 포스포릭 애시드가 재료명에 보이면 일단 노랑 빨강으로 생각하십시오. 완벽함보다 반으로 줄이기가 현실적입니다. 빨강을 노랑으로, 노랑을 초록으로 한 단계씩 내리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숫자를 별표, 라벨 10초 루틴, 별표로 자동화해. 마트 통로에서 한 손으로 끝내는 판별법을 익히겠습니다. 지금 이 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이고 오늘 장보기부터 초록 3에서 4개를 장바구니의 기본값으로 채워보십시오. 어르신의 컵이 초록에 머무는 시간만큼 신장의 하루도 가벼워집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서 망설일 틈이 없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함께 별표, 라벨 10초 루틴, 별표를 연습합니다. 먼저 1회 제공량과 총 내용량을 봅니다. 큰 병인데 1회 제공량이 아주 작게 잡혀 있으면 나트륨 당류 수치가 실제 섭취보다 작게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둘째, 별표 나트륨, 밀리그램, 별표를 확인합니다. 컵 하나, 1회에 50mg 이하면 초록, 50에서 150mg은 노랑, 150mg 이상이면 빨강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셋째, 별표 당뇨, 치, 별표를 봅니다. 0g은 초록, 5에서 8g은 노랑, 소용량 가끔, 10g 이상은 빨강입니다. 넷째, 원재료명에서 파스페이트, 포스포릭 애시드, 인산염, 인산칼륨, 인산나트륨, 인산칼슘 등 인산염 계열을 찾습니다. 보이면 기본적으로 노랑 빨강입니다. 다섯째, 무가당, 무설탕, 표기가 있어도 과일 농축액이나 향료로 단맛 기대를 유지시키는 제품은 습관적 갈증 음료 탐색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여섯째, 카페인은 취침 6시간 전 중단을 원칙으로. 야간요 심장 두근거림이 있다면 낮에도 양을 줄이십시오. 현장에서 적용하는 10초 동작은 이렇습니다. 오른손 엄지로 1회 제공량을 가리키며 총 내용량과 비교 오른쪽 화살표 검지로 나트륨 밀리그램을 집기 오른쪽 화살표 중지로 당류지를 집기 오른쪽 화살표 라벨을 뒤집어 원재료명에서 인산염 키워드 스캔 오른쪽 화살표 마지막으로 병 정면 문구 제로 천연 스파클링는 가장 나중에 봅니다. 앞면 문구는 광고, 뒷면 표는 사실입니다. 이 동작만 몸에 익히면 마트 통로에서 10초면 판별이 끝납니다. 이제 별표 수압, 별표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콜라 가당 탄산이 당길 때는 무향 탄산수 플러스 레몬 한 조각으로 입안을 씻어내듯 마시되 나트륨 50mg, 회 이하 제품을 고릅니다. 에너지 음료가 습관인 분은 별표 따뜻한 허브차, 루이보스 캐모마일, 별표로 온도와 향의 보상을 먼저 채우십시오. 별표 아이스티, 가당, 별표는 무가당 보리차를 냉침해 갈증을 달래고 향을 원하면 레몬 껍질 얇은 조각만 살짝 넣습니다. 코코넛 워터 진한 과일 스무디가 일과 중에 당길 때는 미지근한 물을 소량씩 자주 마시며 배고픔에는 단백질 간식 소량, 두부 몇 조각을 곁들여 칼륨탕 의존 갈증을 끊습니다. 고나트륨 광천수는 저나트륨 생수로 바꾸고 스파클링이 그립다면 무염 탄산수를 선택합니다. 편의점에서는 소용량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로, 탄산이라도 나트륨이 높거나 향감미료로 단맛 기대가 유지되면 다음 잔을 또 찾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작은 병을 천천히 마시며 한 병을 2번으로 나누는 습관을 권합니다. 카페에서는 별표, 시럽 빼주세요. 무가당으로 얼음은 적게, 별표라고 먼저 말하십시오. 얼음이 많으면 갈증의 반동이 큽니다. 집에서는 머그컵 대신 작은 잔을 사용해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따뜻한 물로 목을 감싸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닥터고요. 가끔은 단 게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저는 완벽보다 반으로 줄이기를 권합니다. 빨강 음료를 주 7회 오른쪽 화살표 3회 오른쪽 화살표 1회. 노랑 음료를 주 7회 오른쪽 화살표 4회. 초록 음료를 기본값으로 채워보십시오.
라벨 10초 루틴과 수압이 만나면 어르신의 미각 기대치가 서서히 내려가고 갈증 과음 부종의 고리는 헐거워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단계별 수분 전략으로 이 선택을 시간표에 안착시키겠습니다. 아침 거품 확인, 낮에 분할, 저녁에 감량, 밤에 한 모금까지 하루의 리듬 속에 컵을 심겠습니다. 이제 선택을 시간 위에 올리겠습니다. 저는 단계에 따라 하루 물 시나리오를 다르게 짭니다. 초기 단계에는 많이가 아니라 별표 나누어 맞게 별표입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150ml로 목과 의장을 깨우고 아침 식사 전후로 100에서 150ml씩 2번, 점심과 저녁에도 같은 패턴으로 작은 잔을 나눠 드십시오. 오전 오후 각 한 번은 무가당 보리차, 허브차로 향과 온도 보상을 주면 단 음료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소변색은 연한 밀집색, 오후 체중은 아침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0.5kg 이내, 발목 자국은 30분 내 회복, 이 세 가지를 일일 지표로 삼으십시오. 수박 오이 국물 같은 숨은 수분도 총량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바꾸면 같은 물의 양이라도 신장이 훨씬 가볍습니다. 진행기라면 물을 억지로 늘리기보다 나트륨과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아침 150ml로 시작하되 짠 음식, 단 음료와 동행한 물은 피하고 싱거운 식사 플러스 따뜻한 물을 짝지어 주십시오. 오후에 부종이 자주 심해진다면 소량 자주의 리듬을 더 촘촘히 예에서 3시간마다 80에서 120ml로 쪼개고 저녁 7시 이후는 컵을 줄여 한 모금 루틴으로 전환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갈증과 체액의 분리입니다. 짠맛이 입을 붙잡을수록 물은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 체중, 저녁 체중, 발목 사진을 일주일만 기록하자고 제안합니다. 이틀 연속 1kg 이상 증가하거나 거품료가 3일 이상 지속되면 바로 연락하시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숫자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언어를 문자로 번역하는 도구이니까요. 투석 중이거나 의사가 하루 허용 수분을 정해준 분은 그 숫자를 치료의 일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물뿐 아니라 얼음, 커피, 우유, 젤리, 수분 많은 과일, 국물도 모두 액체입니다. 갈증을 줄이는 요령은 입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얼음 조각으로 입안을 적시고 레몬 조각의 산미, 무가당 허브차의 향, 입술 보습으로 마시지 않아도 편해지는 순간을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밤 9시 이후는 머그컵 금지. 작은 잔 한두 모금만 허용하십시오. 단 음료, 에너지 음료, 고나트륨, 광천수는 빨강으로 가끔 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 복용 시간 전후로는 필요한 최소량만, 목 넘김을 길게 하지 말고 짧고 천천히 삼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리듬을 하루 시간표로 묶어보겠습니다. 6시 30분 미지근한 물 150ml 오른쪽 화살표, 9시 30분 무가당 차 120ml 오른쪽 화살표, 12시 식사와 함께 100ml 플러스 식후 100ml 오른쪽 화살표, 15대 30 허브차 120ml 오른쪽 화살표, 18시 식사 전후 100ml씩 오른쪽 화살표, 21시 한 모금 루틴 총 50에서 80ml. 각 컵 사이에는 라벨 10초를 떠올리십시오. 손이 컵으로 갈 때 뇌는 라벨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한 주만 지켜도 단 음료 탐색 빈도가 줄고 저녁 부종 곡선이 완만해지는 걸 체감할 것입니다. 작은 사례를 덧붙입니다. 강서구 박빈원 할머니는 오후마다 코코넛 워터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15시 허브차 120ml, 16시 미지근한 물 80ml, 17시 산미 한 조각을 배치해 갈증의 피크를 3조각으로 나눴습니다. 2주 뒤 저녁 신발이 덜 조였고 거품 지속 시간도 줄었습니다. 물의 양이 아니라 시간짝 맥락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오늘 어르신의 컵도 시계바늘 위로 옮겨봅시다. 신장은 시간이 편할 때 가장 잘 일합니다. 칼륨 이야기는 실험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별표 칼륨을 물에 흘려보내기 별표라는 아주 생활적인 표현을 씁니다. 얇게 썰고 담그고 데치고
국물을 버리는 순서를 몸으로 익히면 컵 속 음료만 바꿔도 따라붙던 칼륨 부담을 한결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잎채소 열매채소부터 시작해 봅시다. 잎껍질 심지에 칼륨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면 껍질과 질긴 줄기를 제거하고 얇게 채를 썹니다. 넓은 그릇에 채소 부피의 10배 정도 미지근한 물을 붓고 2시간 이상 담그기. 중간에 한번 물을 갈아주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끓는 물에 넣어 3에서 5분 데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사용하기입니다. 이때 데친 물로 국을 끓이면 아깝지 않나요? 라고들 묻습니다. 칼륨은 물로 빠져나온 뒤 그 물에 남아있으므로 국물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리채소는 깍두기 1에서 1cm로 잘라 표면적을 넓히고 담그기, 데치기, 물 버리기의 순서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감자, 고구마, 당근처럼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재료는 이중 데치기, 한 번 데치고 물을 버린 뒤 새물로 다시 짧게 데치는 방법을 쓰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말린 채소, 표고, 다시마 등은 우려낸 물에 칼륨이 녹아 나옵니다.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이라면 향만 살짝 쓰고 우린 물은 절반 이상 희석하거나 과감히 버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초기 단계로 칼륨 제한이 필요 없는 분이라면 우마미를 활용해 소금 사용량을 줄이는 용도로 짧게 우리되 짠 간을 덜어 입맛을 낮추는 방향으로 쓰면 됩니다. 중요한 건 단계에 맞춰 선택하는 일입니다. 음료 쪽으로 눈을 돌리면 주스, 스무디가 문제의 지름길이 됩니다. 과일을 갈면 섬유질의 완충이 사라져 칼륨, 당이 짧은 시간에 응축되어 들어옵니다. 자연이라 괜찮다는 말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무디를 찾는 분들께 3가지 대안을 권합니다. 1. 과일은 통째로 씹기. 사과배 같은 비교적 부담이 덜한 과일을 작은 크기로. 식사 디저트로 소량, 물과 분리해서 드십시오. 2. 희석 규칙. 부득이하게 주스를 마셔야 한다면 주스 1. 물 3으로 희석하고 소용량 컵을 쓰며 총수분의 포함에 기록합니다. 3. 인퓨즈드 워터. 레몬 껍질, 오이, 사과 얇은 조각을 물병에 넣어 향만 살짝 우려 단맛 칼륨을 늘리지 않고 만족을 얻습니다. 코코넛 워터는 칼륨이 높아 진행기 CKD 아세이, ARB 칼륨 보존 이뇨제 복용자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맛이 심심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맛의 기대치를 내려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온도와 향신료는 뇌의 보상 회로를 만족시킵니다. 데친 채소에는 식초 1스푼, 레몬즙 몇 방울, 후추, 마늘을 사용해 소금 없이도 풍미를 살리십시오. 국물 대신 건더기를 크게 떠서 씹는 시간과 향을 늘리면 짠맛, 단맛의 공백이 덜 아쉽습니다. 저염소금이라며 염화칼륨, KCl 제품을 들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칼륨 제한 대상이라면 사용을 피하거나 전문가와 상의 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말린 과일, 토마토 페이스트, 견과류는 소량으로도 칼륨이 높을 수 있어 주스, 스무디에 건강한 대체제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끝으로 체크 포인트를 남깁니다. 1. 얇게 썰기, 2. 담그기 2시간, 중간 물 교체, 3. 끓는 물 데치기 3에서 5분, 4. 물은 버리기 5. 가는 향 산미로 6. 스무디는 통째로 씹기로 7. 희석 소용량 총수분 기록. 이 7가지만 주방에 붙여두면 칼륨은 조용히 줄고 컵 속 선택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음은 이 모든 선택을 30초 체크리스트로 묶어 밖에서든 집에서든 한 번의 질문으로 판단을 끝내보겠습니다. 약속드렸던 30초 체크리스트를 손에 익혀보겠습니다. 저는 외래에서 이 루틴을 환자분들과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컵을 들기 전 숨을 한 번 고르고 마음속으로 5문장을 순서대로 묻습니다. 1. 짠가? 2. 단가? 3. 인산염이 있는가? 4. 내 단계에서 칼륨이 부담인가? 5. 지금 시각에 맞는가? 이 5가지가 신호등과 라벨 10초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른손으로 병 뒷면을 펼치고 별표 나트륨 당 원재료 인산염 별표를 단 10초에 후른 뒤 머릿속 신호등 표에 꽂아 넣습니다. 초록이면 그대로, 노랑이면 소용량 가끔, 빨강이면 수압으로 전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시계를 힐끗 보고
지금은 분할할 시간인가, 한 모금에 그칠 시간인가를 결정합니다. 실전 상황에 맞춰보겠습니다. 집에서는 냉장고 메모에 체크박스를 붙입니다. 1. 아침 거품 확인. 3일 연속 지속 시 연락. 2. 물, 차 선택, 초록 기본. 3. 라벨 10초. 4. 오후 체중 기록. 아침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0.5kg. 5. 발목 사진. 이 5칸이 매일 채워지면 습관은 이미 절반이 바뀐 것입니다. 편의점에서는 진열대 앞에서 병을 잡자마자 뒤집습니다. 나트륨 50mg 이하 아니면 장바구니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고 총당 0g 이하 아니면 소용량으로 바꿔 한 병을 2번에 나눠 마십니다. 제로, 문구가 반갑더라도 인산염이 보이면 노랑 빨강으로 판정하고 갈증은 무향 탄산수 플러스 레몬 한 조각으로 수합합니다. 카페에서는 주문 1000마디를 시럽 빼주세요. 무가당, 얼음 적게로 시작하고 오후 늦게는 카페인 없는 차로 방향을 트십시오. 모임 자리에서는 국물은 예의껏 두어 숟가락만. 목이 마르면 따뜻한 물 작은 잔으로 입을 적시는 데 그칩니다. 체크리스트는 단계별로 조금 달라집니다. 초기라면 총량보다는 품질과 타이밍에 초점을 두고 연한 밀집색 소변 오후 체중 발목 자국을 신호로 삼습니다. 진행기라면 짠맛과 단맛의 유입을 우선 줄여 갈증, 과음 부종의 고리를 끊고 물은 80에서 150ml 소량 자주로 리듬을 조정합니다. 투석, 의료진이 제안을 준 경우에는 모든 액체, 얼음, 커피, 우유, 젤리, 수분 많은 과일, 곡물을 합산하여 허용치 안에 맞춥니다. 갈증 관리는 입을 속이지 않는 도구로 작은 얼음, 레몬 산미, 무가당 허브향, 입술 보습. 저는 환자분께 안전신호도 함께 드립니다. 1. 이틀 연속 체중 플러스 1kg 이상. 2. 아침 거품 3일 이상 지속. 3. 밤에 2번 이상 자주 깨는 야간 요가 새로 발생. 4. 두근거림, 근력 저하, 저림 등 칼륨 의심 증상. 5. 답답한 붓기와 혈압 상승.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연락하시라고 합니다. 숫자는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몸의 변화를 문장으로 번역하는 표지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루프를 드립니다. 7일만 하십시오. 아침 거품 확인 오른쪽 화살표 초록 음료로 시작 오른쪽 화살표 점심 전 라벨 10초 오른쪽 화살표 오후 체중 발목 체크 오른쪽 화살표 저녁 국물 절반 오른쪽 화살표 밤 한 모금 루틴. 저는 늘 어르신께 같은 질문을 되돌립니다. 지금 손에 든 컵 초록입니까? 노랑입니까? 빨강입니까? 그 답을 바꾸는 순간 신장의 하루는 가벼워집니다. 내일의 몸은 오늘의 컵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옆에서 다시 물을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얼마나 언제 나누어 드셨습니까?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건강은 되돌아옵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2가지가 남았습니다. 실행과 지속. 저는 오늘부터 7일을 한 묶음으로 제안합니다. 이름하여 초록컵 7일 루틴. 첫째 날은 집안의 빨강 음료 치우기부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손이 덜 갑니다. 냉장고 문에는 신호등 표와 라벨 10초 루틴을 자석으로 붙이고 싱크대 옆에는 작은 잔과 따뜻한 머그를 전면 배치합니다. 아침에는 거품 체크로 문을 열고 점심 전엔 라벨 10초, 오후엔 체중 발목 사진, 저녁에는 국물 절반, 밤에는 한 모금 루틴으로 닫습니다. 저는 이 5개의 스텝을 휴대폰 알림과 병메모 2축으로 묶어두라고 권합니다. 알림은 행동을 불러오고 메모는 마음을 붙잡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가족 동맹을 꾸립니다. 배우자, 자녀 함께 지내는 분과 역할을 나눕니다. 장보기 담당은 초록 기본값 3에서 4개, 저나트륨 생수 보리차 티백 허브차 레몬을 장바구니에 먼저 담습니다. 조리 담당은 담그기 데치기 물버리기를 주방 표준으로 삼아 칼륨 부담을 줄입니다. 기록 담당은 수분 일지를 채웁니다. 마신 종류, 양소변색 오후 체중 발목 자국 야간요 횟수 5칸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날에는 카페 편의점 스크립트를 연습합니다. 시럽 빼주세요. 무가당, 얼음 적게 라는 1000마디. 진열대 앞 병 뒤집기와 나트륨,
당인산염 스캔은 반사신경처럼 익혀두어야 합니다. 넷째 날에는 개인화 조정을 합니다. 초기 단계라면 총량을 쪼개는 분할에 집중하고 진행기라면 나트륨과 동반 음료를 끊는 것이 우선입니다. 투석 제한 처방이 있다면 허용치 안에 얼음, 커피, 우유, 젤리, 과일, 곡물까지 모두 합산하십시오. 이때 갈증 관리 키트, 작은 얼음 몇 조각, 레몬 한쪽, 무가당 허브티 100, 입술 보습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마시지 않고도 편해지는 순간 을 자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유혹 대처 플랜 B를 정합니다. 단계 땡기면 따뜻한 향 플러스 산미, 허브차 플러스 레몬, 스파클링이 그립다면 무향 탄산수 플러스 레몬즙, 기운이 필요하면 짠 국물 대신 건더기 플러스 향신료로 수합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의료진 상담 준비 파일을 만듭니다. 수분 일지 일조, 약물 목록, 특히 아세이, ARB 칼륨 보존 이뇨제, 아침 거품 지속 시간, 가정 혈압 체중표, 그리고 질문 리스트, 제 단계에서 하루 총수분 권고는 저나트륨 스파클링은 어느 정도 허용, 칼륨 제한이 필요한지와 목표치는 를 적어갑니다. 일곱째 날에는 리셋합니다. 초록, 노랑, 빨강의 비율을 재점검하고 다음 7일 위 목표를 새로 씁니다. 완벽은 필요 없습니다. 반으로 줄이기와 한 단계 낮추기만으로도 신장은 체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표지를 되새깁니다. 이틀 연속 체중 플러스 1kg 이상, 아침 거품 3일 이상 지속, 밤에 2번 이상 깨는 야간 요가 새로 생김, 두근거림, 저림, 힘 빠짐 같은 칼륨 의심 증상, 답답한 부종과 혈압 상승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연락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빠른 조정을 위한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말로 마칩니다. 어르신의 컵을 초록에 오래 머물게 하십시오. 노랑은 가끔, 빨강은 치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변기위 거품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두렵지 않은 관리, 지속 가능한 작은 승리입니다. 오늘 한 모금의 선택이 3개월 뒤 결과표의 숫자를 바꿉니다. 저는 닥터고요. 내일도 같은 질문으로 어르신의 하루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얼마나 언제 나누어 드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별표 컵 속 내 숫자, 나트륨, 칼륨, 인산염, 당, 별표 이 신장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배웠고, 이를 별표 별 3색 신호 등 초록, 노랑, 빨강, 별표과 라벨 10초 루틴으로 생활화했습니다. 초록은 정수한 물, 무가당, 보리차, 허브차, 노랑은 블랙커피, 저나트륨, 스파클링 소용량 유제품, 빨강은 고나트륨, 광천수, 짠 국물, 콜라, 에너지 음료, 가당차, 코코넛, 워터, 진한 스무디였습니다. 초기에는 분할 음수와 품질 타이밍을, 진행기에는 나트륨 동반 차단과 소량 자주 리듬을, 투석 제한 처방이 있으면 허용치 합산을 우선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얇게 썰기, 담그기, 데치기, 물 버리기로 칼륨을 낮추고 향, 산미, 온도로 맛의 기대치를 내려 단짠 유혹을 대체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병을 잡자마자 뒤집어 나트륨, 당, 인산염을 스캔하고 장가, 단가, 인산염, 칼륨, 시간의 30초 체크리스트로 즉시 판정했습니다. 7일 초록컵 루틴, 거품 체크 라벨 10초 오후 체중 발목 국물 절반 한 모금 루틴을 돌리며 가족과 역할을 나누어 장보기 조리 기록을 분담했습니다. 위험 신호, 연속 체중 증가, 거품 지속, 야간요 증가, 부정맥 의심 증상, 부종 혈압 상승은 즉시 상담으로 연결합니다. 완벽보다 반으로 줄이기, 한 단계 낮추기, 이 작은 승리가 신장을 지킵니다. 오늘의 한 모금이 내일의 수치를 바꿉니다. 저는 닥터고요. 어르신의 컵이 초록에 머물도록 계속 곁에서 묻겠습니다.